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6일 새벽 1시 되겠습니다. 항상 투자하실 때 시간과 날짜 그리고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오스뱅크 이오스 도난 키 관리 부주의로 추정이 된다. 도난이라요. 그저 예전에 뭐 이오스 해킹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도난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비트 뭐 BNX 어딥니까 여기? XRP BTC 거래량 조작. XRP 거래량을 400%. 근데 거래량 조작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지그들끼리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걸로 거래량을 늘리는 조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친환경 암호화폐 플랫폼 치아. 뭐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죠? 네. 찰리 로저버 라이트코인 관련 내기 시작. 오. 오. 재밌는 이야기네요. 블록체인 대출 플랫폼 라이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좋은 소식이다, 그죠? 음. 왜냐면 빌려주겠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라이트코인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거 이게 이 사람 이 기업이 믿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테니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음, 네, 뭐 그 정도. 야, 메디컬 체인 원격 의료 서비스 마이클리닉닷컴 출시.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XRP 증권 아닌 화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베네수엘라 거래량 급증 맞나요? 급증 1,700 BTC 이상 그 정도 이야기. 글쎄요, 지금 뭐 왈가왈부하면서 오늘은 뭐 차트 그 볼 것도 없고 해서 뉴스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톡방에서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뉴스인데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톡방이나 답글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면 어떤 쪽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쪽은 또 긍정적이고 이런 지금 뒤죽박죽하는 형사를 보여주고 있을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비트코인 현재 가치가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지 싸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냉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어떤 국가에서는 화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자기들이 자꾸 화폐 기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나라도 분명히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일단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금액으로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거라는 거지. 그죠?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선진국이나 흔히 말하는 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떠한 세력들이 이 친구들을 가지고 놀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수십 조가 있다면 이 장난감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인 가치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물론 뭐 취지야 좋겠지만 부정적으로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이 차트를 보면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죠. 네. 어쨌든 네. 잘 나가던 암호화폐 뉴스 갖고 왔는데요. 왜 곤두박질 치나? 블록체인 굳이 필요하나? 의구심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이게 10월 1일자 기사가 됐는데요.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 뭔 곤두박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왜 나오는 것 같으세요? 냄새가 좀 구린내가 납니다. 그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격 지지부진 실생활에 실익 없고 기술 오류도 발생하고 있다. 네, 오류 발생하고 있죠. 실익 없죠. 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뉴스가 지금 나오는 걸까요? 루비니 교수, 암호화폐 99%는 이미 가치 99%를 잃었다. 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치를 좀 잃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실사용 정도 여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바닥을 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초당 거래 건수 2017년 기준이죠. 잘 보세요. 2017년 기준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 아까 조금 읽어봤는데 2017년 기준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2017년 기준에 이게 적은 거라고 생각되세요? 금, 은이 화폐로 사용될 때 지폐, 자국 검증, 국가 검증 이 종이 화폐가 사용된 처음 이거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원시 시대 쌀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절 금속이라는 게 금속 가치가 있었지만 실제 가치가 있었지만 그죠? 이게 화폐로 사용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2017년입니다. 지금 올해도 아니고요. 기사의 장난질이 좀 느껴져요. 제가 아까 톡방에서는 좋은 기사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주먹주먹 따져보기 좋은 기사죠. 알트코인 상황 심각하죠. 지금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죠? 리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메이저 코인들은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안 좋죠. 그죠? 안 좋지만 네, 시세 하락. 이거는 8월 이후 하락세는 근본적인 회의감 작용. 8월 이후 하락세는 근본적인 회의감 작용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이게 미친 거였던 거지. 여러분 여기서 들어왔잖아. 저도 여기서 들어왔고요.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우리. 아시겠죠? 한 번 더 온다. 요 정도 라인까지 최소한 이 정도 영역대까지 온다. 지금 존버하라고 버티라고 말하니까 그 말은 누구냐 못하냐라고 하지만은 어떤 시점에 대한 모든 재산을 털고 떠나가세요라는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있을 거니까 꼭 그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때 못 버티면 영원히 물려서 호적거리실 수도 있어요. 과거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였죠. 그죠? 아니구나. 진나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나라였죠. 그죠? 맞나요? 네, 뭔 소리 하나 지금 자다 깨가지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한나라였나? 한나라 아닌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지금 머리가 멍해가지고. 보자. 주. 그죠?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분열이 돼서 한나라가 다시 통일을 하죠. 그죠? 네, 맞죠. 진나라.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조금 헷갈리네. 다 책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한나라가 통일을 한다고요. 하나의 나라가. 그럼 암호화폐도 이 엄청난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중에서 살아남는 게 몇 개가 될 것이냐. 그죠? 그걸 선별하실 수 있는 눈을 조금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하락세인가요? 시세 여기를 이후로는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쵸? 얘가 이거 밑을 빠지지 않는 이상은 하락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걸 밑을 하방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강력한 매물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물 프레임 굉장히 크신 분들은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그런 차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데서 살 거야. 이런 데서 살 거야. 뚝뚝뚝뚝 사서 모으겠지. 그리고 한번 펌핑 한번 나머지 자금을 펌핑 한번 세게 쳐서 여기서 털어먹고 죽이겠지.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은 차트잖아요. 네, 그다음 블록체인이 가장 큰 파급력을 끼칠 업종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급 결제 분야에서도 맥을 못 주고 있다. 지급 결제 아직 잘 안 됩니다. 그쵸?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완벽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면 수수료가 더 크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리플이라는 친구가 지금 뜨고 있지만 그 리플도 지금 전송 수수료가 좀 있죠. 신용카드 등 기존 대차납에 대체 가능한지 의문. 네, 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신용카드가 훨씬 편해요. 블록체인은 편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블록체인은 편한 기술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그 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친구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은행에 송금을 위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신용카드와 이 부분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좀 귀추가 좀 지목이 되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대규모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런 자금들이 위치가 되고 할 적에 일단 신용담보로 그 전자적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 화폐가 시간에 따라서 다시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 담보가 필요가 그 실제 화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전산장부 하나가 해킹이 당해버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실제 일상생활까지 들어와서 얘가 우리의 생활 결제 시스템에 좀 활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못할 수도 있지. 은행 자체도 못할 수도 있지. 몰라 그건. 3세대 암호화폐를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오스는 7월 메인넷의 문을 열었는데 서비스 불안정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저도 크다고 생각해요. 법정화폐는 달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믿음도 최근 들어서는 깨지고 있다.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심을. 계속 만들어내면 찍어내면 그만인 거잖아. 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치가 인정이 될지 이게 어떻게 해결될 부분인지 초기니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운원하기에는 너무 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화폐는 중앙 집권적으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탈중앙화 우리들의 코인 솔직히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투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건 공산주의랑 다를 게 없고 그 자체의 희소성과 가치를 운운하기가 없는 거죠. 금이라는 친구가 그냥 길바닥에 막 널려 있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금이 적으니까 예쁘니까 희소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아파트가 가래쳐요. 그럼 그 아파트를 누가 갖고 싶어 할 거야? 아무 때나 가서 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정말로 시장의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조금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거래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희망적인데요. 비트코인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쌍바닥 형태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쌍바닥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저점이 낮아져 버렸네요. 그죠? 저점이 낮아졌으면은 이번 반등은 많이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주가는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렴의 상단 부분을 계속 터치하고 있다는 점. 수렴의 상단 부분을 계속 터치하면서 이렇게 언제 돌파할지, 이 수렴선을 지금 아직 돌파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데요,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 터치를 툭툭툭툭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이번 이 파동 타이밍도 그러하고요, 그런 수렴 때의 타이밍도 그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주말이니까 토일 월 이 3일 정도에 8,800불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덜펄 하면 좋겠지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 리테스트 받고 이런 식으로 다시 움직이는 그런 계속 약세, 그러니까 횡보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한 7,200불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것이고, 그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올 거는 기대를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은 신이 아니고서야 몰라요. 다만 이 정도 구간에서 여기 요 작은 삼각형은 여기, 그죠? 큰 삼각형은 여기. 만약 하방으로 밀린다면 10월 말 하순 정도에 이 삼각형대를 벗어나겠구나 정도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패턴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가 눈에 지금 캐치가 되고 있으니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하방으로 살짝 빠진다고 해도 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62평선도 여기 정상가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누울 테니까 추세는 완전히 옆으로 돌리게 되는 거야. 만약 10월 말에 신호가 여기를 막 7,500, 8,000을 못 살리는 그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빠진다고 해도 그럼 큰 상한가 수준이 다시 한번 형성될 거거든요. 해도 그 다음 62평이 돌리는 타임에서는 정말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는 쫄아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여기 때도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걱정을 해야지,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신호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걱정 말이에요. 이제는 걱정할 자리는 아니에요. 선 하나 그어두고 내려올 때마다 툭툭툭 주워가실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또 여기가 저점 돌파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라서 별로 재미는 없겠고요. 하지만 지금 주말에 작은 변동성 하나가 터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렴대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줄랑거리면서 톡톡톡 이러고 있죠, 그죠?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장, 재미없는 시장. 여러분들도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던지고 싶은 시장. 차트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답답해.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먹을까? 다음에 요만큼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고 해서 파는 순간 훅 가버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풀매수, 한쌤이 살았는데 풀매수 막 풀매수 해놓고 해야지, 풀매수 해야지 띡 샀더니만 훅 빠지는 거 보고 강아지 하면서 손절 패쳐버리면 다시 살려버린 그런 시장이라고. 버티셔야 되는 라인이에요. 아니 봐봐요. 여기서는 왜 팔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여기서는 왜 팔 생각을 못 하고, 이런 데서는 팔 생각을 못 하고, 더 가는 거 아니야? 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왜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실력이 되면 정말 타타타타타타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실력 안 되잖아. 실력도 안 되시고 시간도 안 되시잖아. 실력보다 시간이 문제지. 저도 그렇더라고. 시간이 문제더라고. 그죠? 하여튼 뭐 한 며칠 내로, 하루 이틀 3일 내로 6,800불 다시 한번 터치해 주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미니블록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이거 뭐 일찍 사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바닥이 확인되면 조금 정도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 저점 깨지면 한번 좀 사보세요. 아시겠죠? 네, 빠지면 한 7, 8원 정도 선에서 조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디블록. 그전에는 전 관심 못 가질 것 같습니다. 리플입니다. 여기서 그랬죠. 이제 관심 가져야지 하고는 이만큼 올랐다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팔면 되지? 이라고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변동폭이 이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쯤에서 사고 이쯤에서 파는 게 이게 대충 봐도 보인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어떡할래요? 그죠? 크게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매수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 잘 하셔서 분할 매수 계속 해가시면 리플은 수익을 분명히 안겨줄 거라는 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짧게 보지 마세요. 투자는 짧게 보는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그 뭐지? LG화학 빠졌다고 괴로워하시던데 초세선 하단 맞았더만, 하단에서 지지 받았더만. 그죠? 내일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오르길 바라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도둑놈 심보고요. 21평이 맞는 순간 요게 이제 위로 한원 쏘는 요런 살짝 올리는 이런 파동이 나올지 한번 보시고요. 나온 다음에 만약에 비트가 조정이 오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과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건 여러분 선택인 거라. 안 오면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 몰라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빠질 수도 있다고. 요번 반등 여기 이 매물대를 상방 돌파를 하고 팡 쓰면요. 다시 지지받고 여기서 매물대 쌓으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힘이 생기겠지만 이 매물대 상방 돌파 강하게 못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그건 봐야 돼요. 그거는 몰라요. 이 거래량으로는 저는 지금 예상할 수가 없어.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통 3번은 쳐야 된단 말이지. 6,700을 위해서 한 사람 바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원하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까? 다시 볼까? 똑같습니다. 별 볼일 없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뭐 아까 54만원대 살짝 바라보더니만 또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고요. 똑같죠? 수렴 언제 발산할까? 어떻게 발산할까? 걱정스럽죠. 그죠? 그럼 쫄리시면 얘를 보세요. 그냥 그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 수렴 행보다. 그럼 이럴 때는 또 대파동을 넘어가서 보는 거지. 저점이 높아졌는지 고점이 낮아졌는지.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고 쌍바닥이 보이고 있고 여기서 들어 올려주면 옳았구나 하고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한 바닥 더 판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여기서 올려주면 옳았구나 이렇게 뚫고 가서 여기서 철컹철컹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못 살려준다면 여기서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살리겠지. 그래서 무조건 살리는 거잖아. 이 파동이 나올 것이니까. 그지?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보다 더 깊어질 거라고? 에라이 씨.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매매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려와도 살 자리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눈에는 이더리움은 그래요. 근데 다만 하락 추세가 조금 아직까지는 강해서 막 급등, 그러니까 레이저포 같은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혹은 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움직이든지. 여기가 조금 견고해 보이기는 해요. 이 강력한 거래량 때문에.
연료 파트는 그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오스네. 이오스는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샀거든요. 이쪽 라인에서 이쪽 연결 때 좀 샀는데 여기 올라왔어요. 한 번 했어요. 이거 단타를 한 번 하고 다시 진입해가지고 여기 지금 왔는데 지금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글쎄 뭐 딱히 팔 필요가 있나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더 있어 볼까? 7,000원대를 바라보면 그때 좀 감을 잡아볼까요? 62평 골든크로스 냈다 그죠? 10월 5일 8월 5일 추세는 더 좋죠. 파동도 더 좋고 이더리움보다는. 이렇게 빠지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60평의 각을 돌리겠네. 그러면은 돌리고 난 다음에 얘가 저점 빠지고 올리면 훅 가는 그런 그림 보이겠네요. 비슷해요 다들. 네, 다들 비슷하고요.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방송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제가 웃기는 게 비트코인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부정적으로 보지만 차트는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자리를 줄 거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이죠.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100만원, 200만원에 물리신 분들은 책임 못 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레이더도 뭐 400원 이상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을 못 져드릴 것 같지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트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비트코인은 1000만원은 거의 확실하게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뿐. 그리고 행보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제 눈에는 차트가 더 예뻐질 뿐이에요. 계속 모아가면 되잖아. 이거는 야 이걸 참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자꾸. 아니 손 하나 그어놓고 내려갈 때마다 계속 툭툭툭툭 줍고 그럼 또 줍고 또 줍고 뭐 모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6,000원 400불 아래서 보고 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한 6,000원 500불 600불에서 보고 툭툭툭툭툭툭 주워가다가 뭐 이런 장대 A접 쭉 나오면은 보고는 점에 털고 다시 내려부터 툭툭툭툭 사고 안 내려면 안 사고 올라가는 거 계속 좀 다음에 고점에 청산하고 사고 왜 그게 안 될까요? 그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잘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파동이 깨지면서 밀려봤자 여기에요 또. 그러니까 이 선이 저점 돌파 당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쁘게 봐도 얘가 저점 돌파 당하면 곤란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버리면 곤란해져. 무슨 말인지 이쯤 내려오면은 신호가 강하게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채널 강하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반등이 약 PBB 하면서 다시 쭉 빠지면은 여기서라도 신호가 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추세를 다시 살리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여기 빠지면 문제가 돼요. 이거는 완전한 문제가 돼요. 이때는 시장 또 한동안 한 몇 달 더 기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죠. 이해되시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상단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일 내로 6,800불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지금은 역시 예측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오버슈팅 살짝 더 한다면 7,000불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테스트를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제가 7,000불대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제가 또 소파동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저항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거는 그 정도는 우리가 먹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 그치? 이 정도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 이 정도는. 이런 거는 이거 포기하자고 그냥 깔끔하게. 알겠죠? 네. 하여튼 그 정도 하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운들 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방송 업로드를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이 나온다면 업로드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